작년 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이란 리스크가 터지고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패닉에 빠졌죠. 이럴 때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실제로 금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60% 폭등했습니다. 여러분, 60%입니다. 달러도 올랐고 국채도 올랐어요. 위기가 오니까 모두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 자산만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그 자산 말이에요. 비트코인입니다. 금이 60%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6%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기간에요. 10월 고점에서부터 계산하면 더 충격적입니다. 마이너스 42% 대폭락했어요. 1억 5천만 원이 1억 원으로 떨어지는 동안 금을 산 사람은 5천만 원을 벌었고 비트코인을 산 사람은 5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든 밈코인 아십니까? 트럼프 코인이라고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암호화폐를 발행한 초유의 사태였죠. 그리고 영부인 멜라니아도 자기 이름을 딴 코인을 냈습니다. 친암호화폐 정책의 상징이었어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면서요. 그런데 이 코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95% 폭락했습니다. 95%요? 1,000만 원 넣었으면 50만 원 남은 겁니다. 안전자산이라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디지털 금이라면서요. 금은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왜 떨어진 겁니까? 여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 경고를 날립니다. 누리엘 루비니. 이 사람 별명이 미스터 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했던 경제학자죠. 그가 뭐라고 했냐면요. 암호화폐 아포칼립스가 왔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투기성, 레버리지 자산이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오히려 위기를 촉발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안전자산이 폭락하고 대통령이 만든 코인이 95% 날아간 겁니까? 정부가 밀어주면 더 안전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안전자산인지 아니면 우리가 속았던 건지 말이에요. 당신이 코인에 한 푼이라도 투자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년 말부터 전 세계가 흔들렸어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본격화했죠. 관세 폭탄이 터지고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 경제가 요동쳤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 리스크가 현실화됐어요. 지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쟁 위험이 커졌죠. 거기에 미국 재정 적자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빚을 감당 못할 거라는 불안감이 퍼졌어요. 이럴 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도망갑니다. 위험한 자산에서 안전한 자산으로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금값을 보세요. 2025년 한 해 동안 60%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이죠. 왜 금을 살까요?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이거든요.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불안하면 달러로 도망가는 게 공식입니다. 실제로 달러 가치도 작년에 크게 올랐어요. 국채는 어떨까요? 미국 국채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니까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건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한 자산만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항상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했어요. 금처럼 안전하다. 금보다 더 좋다. 금은 들고 다니기 무겁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이니까 편하다. 이런 논리였죠.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도 비트코인은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치가 보존된다고요. 그럼 비트코인도 금처럼 올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기가 오면 디지털 금으로 도망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금이 60%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 떨어졌어요. 10월 고점에서부터 계산하면 마이너스 42%
대폭락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위기 상황인데 금은 오르고 비트코인은 떨어진 거예요. 둘 다 안전자산이라면서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리엘 루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미스터 둠입니다. 둠이 뭐냐면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고요? 이 사람은 항상 비관적인 예측을 하거든요. 경제가 무너질 거다.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2008년을 기억하십니까?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됐죠. 그 대참사를 루비니는 이미 2006년부터 경고했어요. 미국 부동산 거품이 터질 거다. 금융기관들이 무너질 거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거다. 다들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 또 겁주네 이러면서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루비니는 하룻밤 사이에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뭔가 경고하면 시장이 귀를 기울여요. 틀릴 수도 있지만 무시하기엔 그의 과거 기록이 너무 정확하니까요. 그런 루비니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처음부터 강력한 비관론자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거품이다. 결국 무너진다. 이렇게 주장해 왔어요. 코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반발했죠. 꼰대 경제학자가 신기술을 이해 못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루비니가 왜 비트코인을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싫어서가 아니에요. 경제학적 논리가 있어요. 그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다. 안전자산도 아니다. 그냥 투기성 레버리지 자산일 뿐이다. 무슨 말인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안전자산이 뭘까요? 위기가 와도 가치가 보존되는 자산이에요. 금이 대표적이죠. 전쟁이 나도 금은 금이에요. 정부가 무너져도 금은 금입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작년 상황을 보세요. 위기가 왔을 때 금은 60%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6%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은 올랐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졌다. 왜일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기 전에 실제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5년 금융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미중 갈등부터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렸어요. 중국도 맞불을 놨죠. 양국 간 무역이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어요. 이란 리스크는 어땠을까요? 중동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퍼졌어요. 에너지 가격이 요동쳤죠. 거기에 미국 재정적자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어요. 국가 신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 돈을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 주식은 위험하고 채권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걱정이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고요? 금으로 갔습니다. 숫자를 보세요. 2025년 금 가격 상승률이 6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60%예요. 1년 만에 금값이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금 1g에 10만 원 하던 게 16만 원이 된 거죠. 1000만 원어치 금을 샀으면 1600만 원이 된 겁니다. 달러도 강세를 보였어요.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거든요. 불안할 때는 역시 기축통화다 이러면서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6% 하락했습니다. 금이 60% 오를 때 비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진 거예요. 디지털 금이라면서요. 더 충격적인 건 10월 고점과 비교하면 나옵니다. 10월에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를 찍었어요. 투자자들이 환호했죠. 드디어 대세 상승장이 왔다. 이번엔 다르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0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2% 폭락했습니다. 42%요. 1억 5천만 원 하던 게 1억 원도 안 되는 거예요. 5천만 원 넘게 날아간 겁니다.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금은 60% 올랐고 비트코인은 42% 떨어졌어요. 합치면 100%가 넘는 차이입니다. 금 산 사람과 비트코인 산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린 거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트럼프 코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든 밈 코인이에요. 트럼프라는 이름을 딴
암호화폐죠. 멜라니아 영부인도 자기 코인을 냈어요. 대통령 부부가 직접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 인정한다는 신호였어요. 친암호화폐 정책의 상징이었죠.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시대가 온다. 정부가 밀어주니까 안전하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 코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95% 폭락했습니다. 95%요? 1,000만 원 투자했으면 50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95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장이 답을 줬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답을요. 생각해보세요. 안전자산이라면 위기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가격이 올라야죠.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사니까요. 금이 딱 그랬어요. 위기가 오니까 금값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위기가 오니까 떨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은 비트코인을 위험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경기 좋을 때 사고 불안할 때 파는 자산 말이에요. 루비니가 정확히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투기성 기술주와 연동된 레버리지 자산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풀어볼게요. 기술주가 뭡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죠. 경기 좋을 때는 엄청 오르는데 불안할 때는 폭락해요. 왜냐고요? 위험하니까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배로 움직이는 자산이거든요. 기배가 무너지면 가격도 무너집니다.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세요. 나스닥 지수와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은 비트코인을 금이 아니라 기술주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명확해요.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비트코인은 반복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패턴을 보여왔어요. 왜 그럴까요? 금은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니까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날씨가 좋을 때는 갑판에서 파티를 즐깁니다. 음악 틀고 춤추고 신나게 놀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떨어져요. 어떻게 하십니까? 파티는 끝내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죠. 구명조끼를 챙기고 선실로 들어갑니다. 금은 구명조끼예요. 폭풍이 오면 입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뭐냐면요. 갑판 파티예요. 날씨 좋을 때는 신나지만 폭풍 오면 끝인 거죠. 디지털 금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구명조끼가 아니라 파티 장식이었던 겁니다.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경기 좋을 때만 빛나는 거예요. 작년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미중 갈등, 이란 리스크, 재정 적자, 폭풍이 몰아쳤어요. 금은 구명조끼 역할을 했습니다. 60% 올라서 자산을 지켜줬죠. 비트코인은 어땠습니까? 42% 폭락했어요. 파티가 끝난 거죠. 투자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안전하다고 해서 샀는데 오히려 더 위험했던 거예요. 디지털 금이라더니 디지털 도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루비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요. 통화가 뭡니까? 돈이죠. 우리가 매일 쓰는 원화, 달러, 엔화 말이에요. 그럼 돈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루비니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회계 단위로 기능해야 한다. 둘째, 확장 가능한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셋째,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갖춰야 진짜 통화라는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먼저 회계 단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물건 가격을 그 단위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 가면 음료수 가격이 1,500원이라고 적혀 있죠? 원화가 회계 단위니까요. 미국 가면 3달러라고 적혀 있어요. 달러가 회계 단위니까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가격을 0.0001 BTC라고 적어놨습니까? 안 그래요. 왜냐고요? 비트코인은 회계 단위로 쓰이지 않거든요. 가격은 여전히 원화나 달러로 표시돼요. 비트코인은 그냥 결제 수단 중 하나일 뿐이죠. 둘째, 확장 가능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제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원화로 밥 사 먹고 옷 사고 택시비 내잖아요. 매일 수억 건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죠.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일상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왜냐고요? 느리고 비싸고 불편하거든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거래 건수가 엄청 적어요. 비자카드는 초당 수천 건을 처리하는데 비트코인은 고작 몇 건밖에 못해요. 결제 수단으로는 쓸모가 없는 거죠. 셋째,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돈은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해요. 오늘 1,000원으로 빵 샀는데 내일은 1,000원으로 빵 반쪽밖에 못 산다? 그럼 돈이 아니죠.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조금씩 가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갑자기 반토막 나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하루에 10%씩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침에 1억 원이었다가 저녁에 9천만 원 되고 다음날 다시 1억 원 1천만 원 돼요. 이게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입니까? 아니죠. 이런 걸로 월급 받고 싶으세요? 이번 달 월급 300만 원인데 다음 달엔 250만 원이고 그 다음 달엔 350만 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루비니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통화로서 필요한 3가지 조건을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회계 단위도 아니고 결제 시스템도 없고 가치도 불안정하다. 그럼 비트코인은 뭐냐고요? 그냥 투기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를 것 같아서 사고 떨어질 것 같아서 파는 도박칩이에요. 카지노 칩이 돈입니까? 아니죠. 카지노 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정말 통하라면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과연 갖추고 있을까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통화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투기성 레버리지 자산입니다. 레버리지가 뭔지 아십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외돈 1,0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를 사는 겁니다. 10배 레버리지죠. 가격이 10%만 올라도 내 돈은 2배가 돼요. 1,000만 원이 2천만 원 되는 거죠.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반대의 경우에요. 가격이 10% 떨어지면 내 돈은 전부 날아갑니다. 청산당하는 거예요. 거래소가 너 더 이상 버틸 돈 없으니까 강제로 정리한다. 이러면서 팔아버려요. 비트코인 시장은 이런 레버리지 투자자들로 가득해요. 왜냐고요? 변동성이 크니까요. 하루에 10%씩 움직이는데 레버리지 안 쓰면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다들 빚내서 삽니다.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청산이 터지거든요. 청산이 터지면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요.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지죠.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이 청산당해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작년 말에 그게 실제로 벌어졌어요. 미중 갈등, 이란 리스크, 재정 적자, 불안 요소가 터지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니까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청산당하기 시작했죠. 청산 물량이 쏟아지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고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42% 대폭락이에요. 이게 단순히 사람들이 팔아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레버리지로 가득한 시장이니까요.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규제 풀겠다. 암호화폐 산업 적극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친코인 정책을 폈어요. 투자자들은 환호했죠. 정부가 밀어주니까 이제 안전하다. 제도권에 편입됐다. 대박난다. 이러면서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요. 10월에 역대 최고가를 찍었죠. 그런데 정부가 밀어준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레버리지가 쌓인다는 거죠. 거품이 더 커지는 겁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져요. 그게 작년 말이었던 거죠. 친암호화폐 정책이 오히려 거품을 키웠고 거품이 터지니까 폭락이 더 심해진 겁니다. 정부가 밀어준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사니까 청산 도미노가 더 심하게 터지는 거죠. 이게 바로 루비니가 지적한 핵심입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위기를 촉발했다. 정부가 거품을 부추겼다가 결국 폭발시킨 거라고요.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트럼프 본인이 증명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어떻게 증명했냐고요? 자기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서 망쳤어요. 트럼프 코인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딴 밈 코인을 발행했어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현직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만든 겁니다. 그것도 취임 전에요. 투자자들은 열광했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코인이야. 당연히 오르겠지. 정부가 보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냐?
이러면서 몰려들었어요. 실제로 초반에 가격이 치솟았죠. 멜라니아 영부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 코인을 냈습니다. 퍼스트레이디 코인이에요. 이것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죠. 대통령 부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동시에 뛰어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정부의 공식 인정이었어요. 암호화폐가 합법적이고 안전하다는 신호였죠. 친암호화폐 정책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코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95%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코인도 95%, 멜라니아 코인도 95%,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1,000만 원 투자했으면 50만 원밖에 안 남아요. 950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2천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 5천만 원 넣었으면 250만 원, 거의 다 날아간 거죠. 대통령이 만든 코인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밈 코인이기 때문이에요. 밈 코인이 뭐냐면요, 재미로 만든 코인이에요. 실제 가치는 없고 그냥 투기 대상일 뿐이죠. 개그 소재가 코인이 된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이용해서 개그 코인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대통령이 만들었으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돈을 넣었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루비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암호화폐 아포칼립스다. 아포칼립스가 뭐냐면 종말이에요. 암호화폐에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투기장을 만들었는데 그마저도 망했으니까요. 이게 친암호화폐 정책의 실체예요. 정부가 밀어준다는 게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투기장으로 끌어들인 거죠. 거품을 키워서 결국 터뜨린 겁니다. 트럼프 코인 95% 폭락, 멜라니아 코인 95% 폭락, 비트코인 42% 폭락. 이게 친암호화폐 정책의 결과예요. 정부가 밀어준다고 안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더 큰 거품이 생겼고 더 큰 폭락이 왔죠. 루비니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겁니다. 친암호화폐 정책이 위기를 촉발했다. 정부가 거품을 부추겼다가 터뜨렸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통화도 안전자산도 아닌 레버리지 투기 자산이며 정부 정책이 거품을 키웠다가 터뜨렸습니다. 루비니의 최종 경고를 보세요. 그는 정책 당국에 경고했어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을 망치기 전에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할까요?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비트코인 42% 폭락.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수십조 원의 자산이 증발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 거예요. 트럼프 코인 95% 폭락, 멜라니아 코인 95% 폭락. 이건 더 심각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 돈을 날려먹은 거거든요. 작년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금융시장에 위기가 왔어요. 미중 갈등, 이란 리스크, 재정 적자, 불안 요소가 터졌죠. 이럴 때 안전자산은 올라야 해요. 실제로 금은 60% 올랐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땠습니까? 42% 폭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기성 레버리지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레버리지가 뭡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시장은 레버리지로 가득해요. 가격이 흔들리면 청산 도미노가 터지죠. 그래서 폭락이 더 심한 겁니다. 거기에 정부 정책까지 문제였어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뭘 했냐고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더 많은 레버리지를 쌓게 만들었죠. 거품을 키운 겁니다. 거품은 언젠가 터져요. 작년 말에 터졌죠. 결과가 뭡니까? 42% 폭락이에요. 95% 폭락이고요. 이게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에요. 환상의 붕괴예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환상, 안전자산이라는 환상, 정부가 밀어주니까 안전하다는 환상, 다 깨진 겁니다. 루비니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통화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계 단위도 아니고 결제 시스템도 없고 가치도 불안정하다. 그냥 투기 대상일 뿐이다. 금은 60% 올랐고 비트코인은 42%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금은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명확하게 판정한 거예요. 트럼프 코인이 95% 폭락한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나서도 쓰레기는 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밈코인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 폭락의 진짜 의미입니다. 환상이 깨진 거예요. 비트코인의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도미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가 넘어지면 다음 것도 넘어지고 그 다음 것도 넘어지죠. 이번 비트코인 폭락이 딱 그랬어요. 첫 번째 도미노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이었습니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밀어주겠다, 규제 풀겠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그러자 뭐가 벌어졌냐고요?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부가 보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냐? 이제 안전하다, 대박난다 이러면서요. 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레버리지 증가예요. 돈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냈죠.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면 뭐해. 빚내서 더 사야지. 이러면서 레버리지를 썼어요. 10배, 20배씩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시장에 레버리지가 쌓였어요. 폭탄이 쌓인 거죠.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세 번째 도미노는 거품 확대입니다. 레버리지로 사니까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또 레버리지를 쓰고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10월에 역대 최고가를 찍었죠. 그런데 거품은 언젠가 터져요. 네 번째 도미노가 바로 그겁니다. 위기시 대폭락이에요. 작년 말에 뭐가 터졌습니까? 미중 갈등, 이란 리스크, 재정 적자, 금융시장이 흔들렸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졌죠.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렸어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청산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청산이 터지면 뭐가 벌어집니까?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요. 강제로 팔리는 거죠. 그럼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또 다른 사람들이 청산당해요.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42% 대폭락이에요. 1억 5천만 원이 1억 원도 안 되는 거죠. 트럼프 코인은 95% 날아갔고요. 정리해볼까요? 친암호화폐 정책이 투기 과열을 불렀어요. 투기 과열이 레버리지 폭증을 낳았죠. 레버리지 폭증이 거품을 만들었고요. 거품이 터지니까 청산 도미노가 왔습니다. A가 B로, B가 C로, C가 D로 한 단계씩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루비니가 경고한 메커니즘입니다. 정부가 밀어준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하니까 폭락이 더 심해지는 거죠. 금융시장의 역설입니다. 정부가 밀어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거품이 커지면 터질 때 더 큰 피해가 나니까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디지털 금이라며 안전하다고 해서 샀는데 반토막 났어요. 정부가 밀어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고 샀어요. 금 대신 비트코인을 산 거죠. 왜냐고요? 디지털 금이라고 했으니까요. 금보다 편하고 금보다 미래지향적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은 60% 올랐고 비트코인은 42% 떨어졌어요. 안전을 지키려고 샀는데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본 겁니다. 트럼프 코인 산 사람들은 더 비참해요.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만든 코인이니까 안전하겠지 싶어서 5천만 원을 넣었어요. 지금 25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4,750만 원이 날아갔어요. 95% 손실이에요. 거의 전 재산을 날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권위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보증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였습니까? 밈코인이었어요. 재미로 만든 개그 코인이었죠. 대통령이 자기 이름파리로 투기판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그걸 믿고 돈을 넣었어요. 멜라니아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영부인 코인이니까 안전하겠지. 퍼스트레이디가 보증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돈을 넣었죠. 결과는 95% 폭락이에요. 한 투자자는 절규했습니다. 정부를 믿었는데 정부가 우리를 속였어요. 친암호화폐 정책이라면서 투기장을 만들었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친암호화폐 정책이 뭘 했냐고요? 투자자를 보호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투기장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밈코인을 팔았죠. 체감 가능한 피해 규모를 볼까요? 비트코인에 1,000만 원 투자했으면 580만 원 손실이에요. 2,000만 원 넣었으면 1,160만 원 날아갔고요. 5천만 원 투자했으면 2,900만 원 손실입니다. 트럼프 코인은 더 심해요. 1,000만 원 넣었으면
950만 원 손실이죠. 5천만 원 넣었으면 4,750만 원 날아가요. 거의 전액이 증발한 겁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겪은 피해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죠. 노후자금 넣었다가 날린 사람도 있고요. 전세금 빼서 넣었다가 망한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안전자산이라는 환상을 믿었기 때문이죠. 루비니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어요. 비트코인은 통화도 안전자산도 아니다. 레버리지 투기자산일 뿐이다. 이걸 진작 알았으면 이런 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자산과 투기자산을 구분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금은 안전자산입니다.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 왔어요. 전쟁이 나도, 경제 위기가 와도, 정부가 무너져도 금은 금이에요. 작년에 증명됐죠. 위기가 오니까 금값이 60% 올랐어요. 달러도 안전자산이에요. 기축통화잖아요. 불안하면 달러로 도망가는 게 원칙입니다. 국채도 마찬가지고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니까 비교적 안전하죠. 그럼 비트코인은 뭡니까? 투기자산이에요. 작년에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위기가 오니까 42% 폭락했잖아요. 안전자산이면 올랐어야 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시장이 판정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다. 투기자산으로 투자하는 건 여러분 자유예요. 돈 벌 수도 있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딜을 각오하고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노후자금 넣으면 안 돼요. 전세금 빼서 넣으면 더더욱 안 되고요. 둘째,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빚내서 코인 사는 건 자살행위예요. 왜냐고요? 청산 도미노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가 뭡니까? 내 돈 1,000만 원으로 1억 원어치를 사는 거예요. 10%만 올라도 2배가 되니까 좋아 보이죠? 근데 10% 떨어지면 전액 날아가요. 청산 당하는 겁니다. 작년 폭락 때 뭐가 벌어졌습니까?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줄줄이 청산당했어요. 청산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니까 가격이 더 떨어졌고요. 순환이었죠. 여러분이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버틸 수 있어요. 42% 떨어져도 들고 있으면 되니까요. 언젠가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레버리지 썼으면요? 청산당하는 순간 끝이에요. 복구 불가능해요. 절대 빚매서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코인처럼 변동성 큰 자산은 더더욱 안 돼요. 하루에 10%씩 움직이는데 레버리지 쓰면 죽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 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잖아요. 정부가 밀어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빚내서 투자했고요. 거품이 커졌죠. 그리고 터졌어요. 트럼프 코인이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만든 코인도 95% 폭락했어요. 정부가 나선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쓰레기면 결국 쓰레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규제가 풀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규제는 이유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투자자를 보호하려고요. 규제 풀면 사기꾼들이 판을 치죠. 실제로 그랬잖아요. 밈코인들이 난무하고 투자자들이 당했어요. 정부 정책은 참고만 하세요.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안전한 투자인지 아니면 투기인지. 루비니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비트코인은 통화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회계 단위도 아니고 결제 시스템도 없고 가치도 불안정하다. 그냥 투기 대상일 뿐이다. 작년 숫자가 증명했습니다. 금은 60% 올랐고 비트코인은 42% 떨어졌어요. 안전자산과 투기자산의 차이죠.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안전자산과 투기자산 구분하기, 레버리지 절대 금지, 정부정책 맹신 금지. 이것만 지켜도 큰 손실은 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말 금융시장에 위기가 왔어요. 미중 갈등, 이란 리스크, 무역전쟁, 재정 적자 확대, 불안 요소가 터졌죠. 이럴 때 안전자산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올라야 해요. 실제로 금은 60% 폭등했습니다. 달러도 올랐고 국채도 올랐어요.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10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2% 대폭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루비니가 경고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통화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첫째, 회계 단위로 쓰이지 않는다. 둘째, 확장 가능한 결제 시스템이 없다. 셋째,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 하루에 10%씩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안정적입니까? 결론은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통화도 안전자산도 아니다. 투기성 레버리지 자산일 뿐이다. 더 심각한 건 정부 정책이었어요.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뭘 했습니까? 거품을 키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투기장으로 끌어들였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밈코인을 팔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트럼프 코인 95% 폭락이에요. 멜라니아 코인도 95% 폭락이고요. 1,000만 원 넣었으면 50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정부가 밀어준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졌죠. 레버리지가 쌓이고 거품이 커지고 결국 폭발했습니다. 누비니의 최종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정책 당국이 더 큰 피해 발생 전에 위험성을 인식해야 한다. 암호화폐 아포칼립스가 왔다.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거다. 작년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금 플러스 60%, 비트코인 마이너스 42%. 안전자산과 투기자산의 차이죠. 트럼프 코인 마이너스 95%. 정부 정책의 실패예요. 환상이 깨진 겁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환상, 안전자산이라는 환상, 정부가 보증한다는 환상, 다 거짓이었어요. 본질이 드러난 거죠.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계속 환상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을 보시겠습니까? 안전자산과 투기자산을 구분하세요.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세요. 정부 정책을 맹신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금은 60% 올랐어요. 비트코인은 42% 떨어졌죠. 숫자가 진실을 말합니다. 시장이 판정을 내렸어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다. 루비니의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했어요. 그의 과거 기록이 증명합니다. 이 사람 말은 들어야 한다고요. 선택은 지금입니다. 환상이 아닌 현실을 보십시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십시오. 맨신이 아닌 판단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